오늘은 을목일간 내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2021년 소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에게는 편관운이 오죠. 그리고 편재를 달고 오는 해라고 합니다. 보통 을목을 나무 가지에도 비유를 하고요. 보통 그리고 사람으로 치르면 손발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것도 을목에 해당합니다. 목이라고도 하고 물상으로는 목이 옷, 의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꽃이라고도 하고 꽃나무가 될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이제 어플을 이제 깔아서 이렇게 사주 생년월일 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사주 기둥들이 나옵니다. 사주 팔자의 기둥. 여기가 이제 일간이라고도 하고 본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을목이 있으면 을목일간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것은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과도 같다고 하는 것을 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을목의 보호자는 병화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육신으로 상관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행으로는 병화를 보호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사주에 경금이 있으면 사회성을 높여서 신분이 높아지죠. 경금이 있는 사람들 뭐 원장도 많이 하고 보통 경금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목생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금이 있으면 사회성을 높여서 수익 상승을 많이 일어납니다. 수익 상승. 이것도 을목은 일단 목생화를 해야 됩니다. 목생화가 사주에서 병화나 정화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금은 이제 신분적이고 그리고 신금은 수익적인 면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금이 오면 신축년이 오면 방어적 심리도 많이 생깁니다. 방어적 심리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개수가 있는 사주들은 보통 이제 미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유지한다. 미래까지 이어진 모습을 유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있습니다. 식신제살. 식신제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정화를 식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유금 사주에 뭐 신금이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 그래서 편관을 본 식신을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식신제살. 그리고 운에서 이제 정화가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어디 사주에 유금, 신금 뭐 있는 것 상태에서 또는 뭐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화나 오화가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그래서 식신제살이 되는 사주들은 보통 이제 미래 대책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미래 대책을 많이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겠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식신제살은 인기나 뭐 스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로는 뭐 오지랖 넓어질 때도 왔다. 그래서 오지랖 귀질, 원국에 있으면 오지랖 귀질이라고도 있고, 뭐 여기저기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쁜 말이고 좋은 말로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하고 연구해서
그 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신제살이 보통 되면은 사람들이 인품이 좀 있습니다. 인품이 있고 남을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남을 돕고 남을 돕다. 인품도 있고. 그리고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갖고만 있어도 인기가 있고 스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식신제살이 되면 여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평강공주가 되는 거죠. 평강 공주가 되는 해라고 합니다. 되는 해. 뭐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기 올해 뭐 잔소리가 늘었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여자 말 잘 들어서 잘못된 경우 없습니다. 보통 여자 말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남자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보면 뜨겁다 뭐 뜨겁다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건조한 기운이라고 하죠. 정화를 이제 건조한 기운. 그래서 몸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친절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다가서는 마음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신제살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관합살인데요.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뭐 을목의 병화 보면 상관이죠. 그래서 뭐 원국에 신금이나 뭐 유금이 있으면 월령에 상관합살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월령 기준이에요. 이게 사주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유금이 여기에서 뭐가 술에서 뭐 신금이 올라갔다든가 근데 월령 기준을 먼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상관합살이 되면은 자기 재능을 꾸준히 발휘하는 것을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기 재능을 꾸준히 발휘하다. 이것을 보통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상관합살도 보통 이제 그 식신제살하고 똑같이 스타성이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합살 운이 되기 때문에 언어, 뭐 말이나 언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통역 같은 거, 중개, 로비, 변호 뭐 이런 것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합살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병화가 없으면 이제 자기 능력을 잘 안 만들었겠죠. 병화가 사주에 없었으면. 그러면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라는 운을 막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행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부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살이 오는데 병화가 없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재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핑계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연애 운은 좋아진다. 연애는 길하다.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영업 이런 걸 통해서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원래 뭐 이게 주인이나 사장을 먹여 살리는 거 말하는 거죠. 주인, 사장, 나에게 일 주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생살이죠. 재생살. 보통 이제 무나 기가 있으면 재생살이죠. 뭐 밑에 뭐 진술, 충미 뭐가 있든 원령에 있든 간에 재생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재생살. 토생금이라고 하죠. 토가 재가 살을 생하는 원국에 재생살이 있을 수 원국에 뭐 재생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되거나 이런 이제 그러한 이제 운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명예 욕구가 강해집니다. 재생살이라는 것은 명예 욕구가 강해진다. 그리고 자녀운 좋아지죠. 자녀운은 좋아진다. 뭐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진급과 승진의 기회가 오죠. 그리고 자기 자리나 영역이 넓어집니다. 자기 자리나 영역이 넓어지다. 그런 운세죠. 그리고 남편의 사회적 역량이 강해집니다. 남편의 사회적 역량이 강해진다. 그리고 봉급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성이 없거나 뭐 지장 간의 인성이 약하게 있으면 어떤 공을 인정받은 후에 뭐 마가 낀다고 하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남들에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중요한 자리를 하나 맡았는데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송사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처우 같은 거 그런 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 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 넘는 행동을 삼가하라. 그래서 여자는 강한 남자를 사귀는 것보다는 인품이 있고 순한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인성이 없거나 약하고 재생살이면 옛날에는 조금 뭐 맞고 산다. 요즘이야 뭐 때리는 사람 없겠지만 일단 강한 남자의 기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품 있고 순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단점이 있습니다. 야간 일을 많이 시키게 되고요. 잔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같은 거, 그리고 피로 누적도 오고, 그리고 사고나 수술, 판단 착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이런 것도 재생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살이 되려면 일단 이 살이라는 것은, 이 편관이라는 것은 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을목이 인묘가 있던가 아니면 하여튼 진홀이라도 태어나던가 해야 일단 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이제 을목이 뿌리가 없으면 미래 불안증 걸리죠. 미래 불안증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과중과로 같은 거 옵니다. 과중과로. 그래서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지는 말고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가지고 미래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살인상생이 되는 사주들이 있을 거예요. 살인상생. 살인상생이 뭐냐면 개수가 어디에 있거나 신금이 있으면 이게 편관이고, 이게 이제 편인이죠.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생.
여자는 이제 살인 상생되면 보통 뭐 시험 합격을 많이 합니다. 시험 합격 수가 있어요. 시험 합격 운이 있다. 시험 합격이 있고, 여자는 뭐 행동이나 남자가 불량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 상생이 되면 직장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업무 부담은 늘어난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좋아진다. 그리고 학생은 공부가 잘 되겠죠. 공부가 잘 되고 시험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 살인상생되는 사주들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편관운이죠. 편관운. 정전기 오듯이 그러네. 편관운. 이제 편관운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을목에게는 이제 2021년이 편관운이 온다고 합니다. 편관이라는 것, 보통 관이라는 것은 이런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이 관이라는 것은 일단 남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남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일 주는 곳이라고 하죠. 일 주는 곳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종을 강요받는 운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시비구설, 관제구설, 뭐 건강 악화,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이제 살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편관을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살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운세가 이제 확 커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편관운에는 업무나 이런 것이 부담되는 업무량이 많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직장 내 시비구설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운을 편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관운이 오면 이게 상하 관계 이런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검증이 많이 들어오죠. 무슨 검증.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서도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유의를 하고 조심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관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살다. 일단 편관운이 오니까 이건 험난한 세상을 만난 경우죠. 험난한 세상을 만나다. 이것을 편관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키는 모든 일, 나에게 시키는 모든 일들이 과중과로로 느끼게 됩니다. 과중과로.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보통 이건 억부로 뭐 다스려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인성으로 관살다를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비노동성으로 가야죠. 노동성. 그렇다고 큰 지식적이지는 않다. 그런 거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재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따르라는 거죠. 남을 따르다. 그래서 이제 복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굴복하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참고 살아야 되죠. 관살다의 재생살이면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참고 인내. 이게 안 되면 남편하고 이제 들이받고 이제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굴복하고 복종하면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굴복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식신으로, 왕한 식신으로 제사라는 경우가 있죠. 식신 제사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관단은 뭐 이게 신경 뭐 있고 유 있고 막 그러면 이제 관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식신으로 살을 제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어려운 일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단번에 끝내고 뭐 단번에 처분하고 가게를 하다 어려우면 넘기고 막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도 있다. 그리고 비식제살이라고 있습니다. 뭐 비식제살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 말하죠.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살을 제하는 모양이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재물과 권한이 높아지죠. 권한이 커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커지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모임이나 단체 이런 곳에 가서 효과를 봐야 돼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간목이 있는 사람이 있죠. 간목을 뭐 이렇게 지지대라고도 하죠. 뭐 하지 이후에는 뭐 필요치는 않지만, 그래서 을갑을 팀이라고 합니다. 팀업, 뭐 조직, 연대, 단체, 혼자 하지 마, 뭐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조직의 팀, 뭐 부부 관계, 남녀 관계 이런 모양도 갑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런 것들도 갑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효과를 봐야 되죠. 그래서 편관이 오니까 타인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알아라. 갑을관계, 뭐 쌍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좋죠. 경금이 있으면. 을갑에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귀 쌍전이라고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운세를 만나게 되죠. 사업가는 밑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이 오니까 뭐 팔로워, 손님, 고객, 관중, 그리고 뭐 구독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 뭐 이런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오면 약간 계약 조건이 뭐 불리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완전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조건에서 납품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관계성, 큰 기업하고, 그리고 대리점, 프랜차이즈점 같은 거, 그래서 단체나 거래 관계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합살은 근왕하면 참 좋죠. 근이 약하면 조금 어렵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술미를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지에 있는 사람들, 수술사고죠. 수술사고, 송사를 조심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원진 있는 사람, 내년에 축에 뭐 원진 있는 사람이 미토가 있거나 자수가 있으면 원진 뭐 육회 뭐 이런 게 벌어지죠. 원진살이라는 것은 3대 1의 관계에서 감정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 다툼. 예, 누가 나를 음해하더라. 음해. 뭐 참으면 되죠. 뭐 누가 음해하면.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이간질을 당합니다. 이간질을 당한다. 그리고 나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모양도 많이 나타납니다. 원진운이 들어오면. 그리고 육해가 벌어질 수 있죠. 내년이 축년인데 자가 있으면 육합입니다. 육합. 육합에 충이 들어오면 오나 미가 있으면 육해살이 벌어집니다. 육해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 다툼이죠. 감정 다툼. 그리고 법정 다툼. 이런 것도 서로 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목일간 내년 2021년 편관과 편재가 오는 운세, 그런 것은 사주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월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